대표위원님의 주재로 최종 보고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미래발전 연구회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 미래발전 연구회의 우리 제목은 포천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대응 전략 수립 연구원인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위한 특화 산업 전략 탐색과 대응 방안 수립을 골자로 하여 드론 방위 산업 관련 기업 유치 전략을 중심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오늘은 본 연구의 최종 보고회로서 연구위원인 라이문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연구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김종래 교수님의 추가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참석자들의 의원님들 포함해서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본 연구가 이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연구의 대표 의원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 라이문 교수님 나오셔서 최종 보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이제 최종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이제 군인 드론을 가지고 조금 진도를 나가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받는 데 좀 기여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좀 깊숙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지침, 고시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결론들을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분권법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적용 지역인 포천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건 별게 없어요.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갖고 올리면 지방지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락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정해진 거는 광역시 150만 평, 그 다음에 도 200만 평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그냥 올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지대위원회에는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개의 광역자치단체인가에서 지금 이미 올라와서 심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목적은 어쨌든 드론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포천시 미래발전을 좀 해보자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했고요. 그 수단이 기회발전 특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산업을 선정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고서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인구, 연령대별, 기업체, 재정규모, 교육기관, 기타 등등 이런 현황 자료들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고요. 인구가 14만 명 정도 되고요. 연령대는 좀 젊은층보다는 노령층이 좀 많고 기업체는 44,980개고 79,000명 정도, 재정규모는 1조가 좀 안 되고요. 교육기관은 3개 대학 포함해서 53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인구 변화 특성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가 현재 총 5개 조성 완료되어 있고 2개 정도가 지금 조성 중이고요. 산업을 보면 2차, 3차 산업이 대부분이고 제조업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기업체 수는 총 44,980개고 소상공인이 근데 약 89%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종사자는 79,744명이고 상용직이 70.24%에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현황자료니까 넘어가고요. 핵심은 뭐였었냐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포천시가 드론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상위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작업을 했을 때 드론을 선정한 다음에 이쪽을 꼭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포천시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 발전 전략 여기에 포천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다 넣기 위해서 아마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전에 연구에 참여했던 저 우리 김종대 교수님 모두 열심히 뛰어서 저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 산업 비전으로 국방, 우주항공 혁신 R&D 벨트, 관광 라이스 벨트, 에너지 신산업 벨트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거기에 선정이 됐고요. 과거에는 어땠었냐면 포천시 특화산업이 섬유 가구 전통적 제조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시대를 흐름에 봤을 때는 미래산업 발굴 및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뭐 제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이렇게 되면서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섬유나 이런 쪽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제 새로운 것을 좀 모색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산업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던 거고요. 1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론을 좀 해보자. 포천시는 그게 제일 좋겠다.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도 드론이 가장 좋다라고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특화산업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하자.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보자 라는 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2023년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드론을 하려고 했더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뭐 비안정구역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부분들의 규제들이 지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술도 안정성 쪽에서도 사실은 이 국산 부품들이 아니라 주로 중국산 부품들이다 보니까 안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이제 중국 거 쓰지 말고 자체 개발해서 쓰자라고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바꿔야 될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은 우리가 좀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생활 보호라든지 소음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 드론을 한다고 하면 테스트 시설하고 훈련 및 유지 보수 시설, 뭐 연구 생산 개발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18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의원님들이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하셨던 부분이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요약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정부에서는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선정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포천시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근데 아마 그 심사는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평 범위 내에만 들어가면 특별히 하자가 발생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단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당초에 추진할 때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을 과연 포천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옆 동네도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설명들은 쭉 제외를 하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비수도권만 대상이었는데 인구 감소 지역하고 접경 지역이 포함되면서 포천시가 됐고 광역이 기초의 의견을 수렴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방시대위원회에다 올리면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하는 거죠. 경기도도 아마 올해 안에 빠르면 6월이라고 빠르면 6월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6월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천시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락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충분한 국내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보 가능하냐, 근로자 등의 정주 환경 확보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 필요 부지와 방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지,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지, 지역 내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밖에 뭐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었는지를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기회발전 그 옆에 있는 기회발전 특구 계획에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 기회발전 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개발 및 관리 방법, 산업 육성 전략, 지원 계획,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로 다 쓰셔야 합니다. 보고서로 다 쓰셔야 하고 그거의 핵심은 기업 유치에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기업 유치가 핵심이고요.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이런 혜택들이 부여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투자협약서를 다 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 의향서를 다 받아야 되고 그 상태에서 그들이 포천시로 오는 대신에 우리한테 어떤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매립한 식으로 쭉쭉쭉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경기도에서 아마 허락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조정 과정이 아마 거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요. 인센티브는 2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세제 지원, 그 다음에 재정 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이 네 가지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되어야 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소득 법인세에 집중해 있고 취득세, 재산세는 이제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 금융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기회발전 특구 펀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규제는 3종 세트, 신속, 실증, 임시허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지 요건도 충분히 개선이 돼서 교육 요건까지 다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천시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어느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런 것들이 다 되어야 아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기회발전 특구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은 제3장 특구 지정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하단인데요. 첫 번째가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기업의 투자 의사를 확보하는 게 제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간 투자 계획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업 유치, 기업 투자 이쪽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지침장 핵심은 민간 기업 유치고 투자 확보다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러려면 포천시는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가 이미 세트로 만들어져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하는 지역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제 군용들은 이쪽이 좀 핵심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긴 한데 기업들은 군용이든 상용이든 관계없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규제, 지원, 재정, 세제 지원 이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드론이 좋으냐면 드론은 사실은 전후방 효과가 되게 뛰어난 27페이지에 보면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드론을 산업을 발전시키면 후방 쪽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뭐 배터리, GIS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용 드론 임대 사업, 서비스 사업, 민간 사업, 뭐 UAM 뭐 이런 거, 공공행정, 국방 이런 다양한 분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용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드론이 활성화되면 포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저기만 잘 유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드론 산업은 제작, 개발하는 업체도 되게 많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뭐 345개국, 3,519억 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활용하는 분야도 업체 수가 4,649개, 매출액이 4,886억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서비스 분야는 뭐 되게 많습니다. 교육, 훈련, 드론, 보안, 드론 임대 사업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더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이제 쭉 넘어가서 33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천시가 먼저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에 따라서 유치되는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포천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부의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소득세 법인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추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장 신증설할 때 신속한 허가를 해주는 이런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금융과 관련해서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라고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돈 만들어가지고 펀드 조성해갖고 빌려주는 건데 요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요런 연계성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민간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 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고, 지역 금융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국비 지원은 어떻게 받으려고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제 발굴 전담, 시청 내에서는 규제 발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규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트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정지 요건을 해서 주택 특별등록이라든지 저리주택 대출 상품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린이집 초중고 뭐 이런 거 단계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성화고 및 대학의 관련 학과 신설에서 끌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타 제도와도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그다음에 감내 드론 동아리하고 드론 교육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우수 인재 육성하고 교육 특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방위 산업 이외에 드론 연계 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말고 연계해서 확산을 해버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본부고사에 다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기회발전 특구를 포천시에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드론으로 간다고 했을 때 특히 군용 드론으로 가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뭐 인증센터라든지 인큐베이터, 정비 생산단지, 교육 및 자격센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이걸 다 클러스터로 만들어버리고 드론 지원센터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포천시는 민간 자본 투자를 어쨌든 최우선으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드론 특화 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이때 경기도 상위 계획하고의 정합성을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군용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계획을 충실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품을 들여서 멋지게 이 계획서를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이미 제가 아까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포천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정주 여건,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책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정래 교수님 또 이어서 발표해 주시죠. 네, 보고서에서 이제 그런 관련 기업 인터뷰하고 조사 자료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아직 그 기업들 인터뷰하고 조사하는 것이 시간이 좀 의외로 많이 걸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보고서에는 별도로 넣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을 보면 관내는 지금 드론 기업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인원도 10명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세하고, 그렇지만 기회발전 특구가 생겨나게 되면 자기들이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고요. 또 하나 전제 조건이 대부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규제 개선이고요. 또 하나는 세제 지원은 당연히 있고 재정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특히 창업 초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런 무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자기들이 그만큼 현재 계획한 예산 투자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5천만 원 투자하겠다는 데도 있지만 2억 이렇게 3억씩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재정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자기들이 전향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해서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이 규제 특례가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서 가능한데, 거기에서 뭐 규제 신속 확인이나 실정 특례, 임시 허가 이런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임시 허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드론들을 좀 쉽게 빨리 자주 나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마 늘 그거 미리 신청해야 되고 순서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좀 질려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시 허가와 같은 것들도 좀 바로바로 해서 자기들이 좀 더 실험을 자주 할 수 있고 따라서 기술 개발이나 그런 제품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그런 것도 요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비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포천은 그런 점에서 유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저 정리해가지고 보고서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이어서 본 보고와 관련하여 중간 보고의 당시에 그 제안 사항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안하신 거. 네, 제안해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안 교수님. 예, 제가 이제 추가로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자 정책과 통해서. 내용은 일단 다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네, 기업들의 그래서 수요 조사가 좀 더 되면 마저 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중간 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의 핵심 수요 조사이기 때문에 수요와 관련해서는 추가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의하실 시간을 많이 못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 최종 보고인 만큼 또 이제 요거 또 기간이 좀 있잖아요. 오늘에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아주실 기회가 또 있을 테니 우리 의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인종훈 의원님, 조진수 의원님.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지금 가면서 7번을 못 지금 네, 교수님들이 많이 옆에서 해주시고 연구 많이 해주셔서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아니 지난번에 의견이 많으셨었는데 못 하셔가지고. 많이 많이 했는데 포함을 많이 시켰어요. 될것 같은 생각이 아, 들어서 다 많이 포함이 하겠습니다. 많이 네, 감사합니다. 또 임종훈 의원님, 네. 네. 짧은 시간에 최종 보고까지 준비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아까 우리 김동래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인들의 어떤 인터뷰가 담겨졌어요. 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인들의 니즈. 우리가 포천에 들어온 기업을 보겠다 했을 때 과연 무슨 포천시에 어떤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지 오지 않겠어요? 그게 좀 확실하게 좀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도 집값 싸다고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매우 환경 같은 걸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교통 이런 걸 많이 입지 여건을 고민하고 이사를 오는데 심지어 이 대기업,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포천에 오게 하려면 그런 어떤 우리가 세제 혜택 이런 거 공동적일 거 아니에요. 다른 집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거는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정말 우리 포천시간의 메리트가 뭔가 들어온 기업을 유치할 만한 메리트가 뭔가 이게 좀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니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예, 제가 짧게 아까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나가고 싶어하고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은 별로 안 오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네, 포천이라는 지역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 있는 젊은 세대들이요. 포천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들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직원들, 유능한 직원일수록 빠져나가려는 것 때문에 그걸 잡는 게 자기들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세제나 재정 지원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에 포함하겠지만 정주 지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요구가 많았었는데 근데 정주 지원만 가지고도 한계는 있다는 게 그 기업 관리자들의 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천이 정말 매력적인 지역으로 발전을 하고 내가 포천에서 들어온 누군가로 일한다라는 게 이렇게 좀 자기 회사만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지역적 프라이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정말 젊은 인재들을 묶어두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보고서에 추가로 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천에서 대충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어떤 데보다 예를 들어서 2배 이상은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기회발전특구와 타 제도라든가 타 기관과의 협력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진대학교에서도 드론학과 만들고 드론학과도 종류에 따라서 합니다. 군인들을 위탁교육하는 드론학과가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학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화시키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서 취업하는 것까지 연계를 시키려면 4년, 5년 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취업 연계 활동처럼 대진대학교에서 인재 부분을 그쪽에다 맡겨서 육성해가지고 여기에서 육성하고 그 육성된 자원들이 들어온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외부에 들어온 기업들도 대진대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좀 많이 공급이 된다. 그쪽으로 공장을 옮기면 그런 인력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잘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 할 때도 교육과 연계를 항상 시키려고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들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해당 학과를 지원을 해서 거기 가서 지역을 안 떠나고 여기에 있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그 대학을 가서 그 졸업을 하고 여기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줘서 애초 출발 인구 소멸에서 인구 문제를 좀 해소하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죠.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가지고 그 수업을 졸업을 하게 하고 의무 공부를 반드시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려는 겁니다. 지금 좀 너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핵심과 틀리게 이제 인재학 육성 뭐 교육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임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이제 기업들의 니즈가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구하실 건데 제가 재정전 다시 같은 한번 경우는 저희가 얼마든지 이렇게 뭐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재정전의 어떤 그 규모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과연 그 민간 기업들이 호천에 유치했을 때 그 젊은 친구 호천에 상주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배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예전에 경기도 공공기관도 분산 배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호천시 유치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공기관 유치하기 힘들었는데 호천시 매력을 어떻게 어필해서 민간기업 유치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동면에 군 유휴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호천시 드론 센터? 일동 군 유휴부지를 매입을 해서 호천시 드론 센터인가요? 뭐죠? 네. 드론 인증센터인가요? 네. 근데 이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동에 있고 또 이동에 있고 또 일꾼단부지 활용해서 거기다가 또 어떠한 그 상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인증센터는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관내만 있으면 거기 되고. 인증센터 예. 주변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뭔가 그런 관련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산업단지와 같이 별도로 그 사람들은 기업 중심으로 있고요. 기업 중심으로 모아놓고 인증센터나 뭐 이런 통동실험센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가까이 관내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인수센터 아니면 교육센터일 겁니다. 가보자. 학원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호천 일꾼단하고 일동하고 또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지적했었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때 집행부도 교수님과 같은 그러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관내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그 경복대 신국에 있는 거기도 교육센터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모두 가져가는데 아마 이렇게 장소별이라 해야 되나? 그 지역별로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이렇게 가져갈 거고 산단 같은 경우 육군단 부지를 산단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는 아마 이제 기업 유치 쪽으로 이제 넣을 것 같고 자리 좋죠. 그리고 이제 뭐라 하죠? 훈련 시범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그 사격장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분산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기 우리 박물관도 가고 부산도 가고 우리가 많이 이제 새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면 이번에 부산 갔을 때 먼저 갔을 때보다 부산 갔을 때는 그 기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포천에서 온 사람들을 너무 반가워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막 명함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포천에 아직 기업 유치를 하는 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내일 모레라도 이사 오실 것 같은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봤을 때 포천에 아직 그런 분들이 규제라는 모든 게 있어서 오기 어렵다. 뭐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도와줘야 될 사항을 말씀을 세 가지 하셨는데 그런 걸 정말 그분들이 애타게 정말 오시게끔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더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정 지원하고 인재입니다. 예. 재정 지원. 그게 지금 제가 인터뷰하면서 포천에 이주할 의향이 있느냐 하면 다 있다고 하면서 조건은 재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 가장 그 사람들한테는 시급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 인력이 경기 남부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경기 북부인 포천으로 가면 직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이전을 하는데도 자기들 스스로도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재정 지원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요. 기존 기업은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은 인재를 양성해서 이쪽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로 오면 우리가 이렇게 인재를 지원해주고 연결해주겠다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인재를 육성해서 연결해주는 사업을 같이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지방시대에서 우리가 기획발전 특구로 인정이 되면 네. 그때는 세제라든가 우리 혜택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거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전에 정해서 알려주고 데려와야지. 네, 그럼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아니요. 설치하는 알고 이사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포천이 다 좋다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부산에 가셨을 때 그런 인기가 있으셨어요? 네. 부산에서는 아마 수도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기업인들 만나본 걸로는 경기 남부에서 이쪽으로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고는 싶지만 도와준다면 가고는 싶지만 우리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한다는 게 그 CEO들 입장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오셔야만 우리 발전소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정주 여건이나 교육시설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연구program 이렇게 해서 우리 인재를 길러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신대에서도 드론 관련해서 연구시설을 3단 규모 이상으로 TP 이상으로 지금 지을 생각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TP 옆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는 비인 것도 많은데 굳이 뭐 지으실 필요 있을까요? 지금 그쪽에 저쪽도 아니요, 많고. 크게 짓는다고. 뭐 지금부터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도 그래서 기업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간 대여하고 창업부에서 만든 그 크게 드론 전문 창업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장도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은 생각. 부지가 넓어서 의원님 더 하시는 말씀. 멋있어요. 점점 더 어렵죠. 뭔가 잘 될 것 같. 아니 처음에 어려웠다가요. 네. 조금 있다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가 네. 다시 또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다시 알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교수님들의 힘이 아주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려움만 극복하시면 이제 좀 뭔가 환한 그 미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단계만 넘으시면. 의원님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 전문의원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그 지금 우리 집행부 자료도 요구하셔서 용역 자료다 뭐 이런 거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없었어요. 어쨌든 좀 자료도 조금 검토해 보셨죠. 그래서 심하게 그냥 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 지금 포천시에서 지금 이 기회발전 특구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뭐 가장 놓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놓쳤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왜 이 부분 중요한데 왜 놓쳤지? 이런 거. 제가 알기로 또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육발전 특구는 물 건너갔지만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방위사업청이 와서 이렇게 포천까지 와서 지방에서 설명회를 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생각들은 많고 계획들도 많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단 추진체를 좀 구체화시켜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저희 그 거의 TF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담과가 지금 거의 다른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방산산업 쪽에도 와서도 하고 여러 가지 MOU도 되도록협회라든가 이런 MOU도 맡고 있고 그런 부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베이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잡부도 들어와 있고 드잡사도 들어와 있고 또 이런 훈련장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법회가 된다고 어떻게 이걸 조이닝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교수님은 이제 그럼 다시 딱 정리를 한마디로 하시자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TF 정도로 하지 말고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라. 네. 그것이 좀 아쉽다. 놓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단계별로 TF 만들어서 테스트 좀 하고 파일럿 테스트도 좀 하고 하면서 지금은 그 단계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정규 조직화 시켜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그쪽에다 몰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TF팀은 여기저기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면 생각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권을 준다고 할까? 강력한 권한을 줘서 책임도 주고 알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 교수님께서는 그럼 우리 현재 포천 씨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 본보고서 36페이지 잠깐만 가보실래요? 옛날에 제가 첫 번째 작업할 때 이제 왜 드론을 선정했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드론을 갖다가 이 각각에 대해서 답을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획서를 쓰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한 번씩 써보시면 뭐가 부족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TF한테 포만 한번 건네주시면 네. 항목별로 네. 간단하게 네. 체크를 한번 이거는 바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지금 네, 검토하는 게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정 지원과 이제 인재 풀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그 보충을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중간부가 끝나고 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그거 좀 구체적으로 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가능성을 좀 검토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인재 풀에 대해서 우리 대진대와 지금 우리 특성화고가 있잖아요, 영국고 그리고 기업과 이것들을 연계를 해서 사실은 좀 이런 얘기 우리 교육계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시죠, 포천시 교육계에서. 사실 이제 저희 이 포천시에는 어떤 그 학문적인 실력으로는 사실 조금 이 포천이 좀 뒤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특성화고를 얘기하는데 이미 영국고 같은 경우는 드론학과를 개설을 해놨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더 간절할 때 이런 기회발전 특구를 해서 드론 첨단 산업을 같이 이렇게 갈 이쯤에서 어떻게 보면 대진대에도 지금 학과 개편이나 등등 많은 것들을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시에서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게 있으면 해드리고 이러면서 요걸 좀 타이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이 알을 주시면
저희도 또 주공부에 의뢰할 거 의뢰하고 해서 지원할 거 지원하고 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뭐 영복고 간단히 이렇게 언급하시고 뭐 대신대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그런 학과들을 전념해서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이렇게 대충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기업과 연결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또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대로 대학으로 우리 대신대에서 그대로 가요. 보니까 영국고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영국고의 그 아이들이 이제 거의 20명, 30명 내외로 졸업을 하는데 반도 안 되게 거의 이제 한쪽은 이제 진학을 하고 한쪽은 취업을 하는데 거의 반이 그냥 그 전문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역발전 특구와 뭐 교육부 쪽이든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라면 일부 교육자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간절했어요. 그 영북고 어쨌든 여기에 적는 청년 아이들이 자꾸 정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묶어져서 가줘야 이게 되고 또 하나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인재풀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넣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에 대한 게 우리가 이제 펀드라는 부분이 그게 무슨 펀드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지역 활성화 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타지자체에서 그 사례가 있나요?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기재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제 이게 뭐 천억 이렇게 해서 맞아요. 3천억 정도 맞아요. 네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공모로 공모 방식이에요. 아. 103페이지에 본보고서 10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공모 방식이에요. 본 보고서 104인가요? 네. 여기에 공모 방식이 지금 공모 시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거 지금 공모 시기인가요?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써서 예. 그 방법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교육 관련된 얘기를 하나 지금 공모 얘기를 하시니까 그쪽에도 지금 인재 육성, 교육 육성에 대해서 그 공모가 있다는 게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공모 사업이 있나요? 인재 육성 사업에 공모 사업이 있다는 제가 여기 보고서에 좀 언급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기업들이 요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지자체 사가 아니더라도 공적인 뭐또 교육시설 이런 걸 했을 때 구비 공모 사업이 있는 거로 저는 여기 표현이 있는 거로 봤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 더 주셨으면 저희가 대진대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하고 있는데 예. 성결대도 하고 있고 라이트 산업 같은 데서도 인재 육성이 핵심 사업 중 하나고요. 최근에 산업단지 육성에 대한 것도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도 학부 석사 박사 인재 육성에 관한 계획을 지금 올려서 심사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인재 육성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공모 사업은 학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학교에서? 학교용. 학교용 교육부에. 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광역에 광역 사업으로. 저는 우리 어떤 국비나 이런 것들 그런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거를 공모해서 받아다가 예산 공모는 아닐 겁니다. 그런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요. 이건 완전히 장기적인 공모 사업. 그리고 액수도 크고 한 200억, 300억. 크네요. 네. 대신대나 선결대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셔서 특히 대신대 같은 경우는 대신대가 잘 돼요. 보통은 잘 돼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세제 혜택 패키지 구성이나 등등 우리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기업에게 먼저 그 제시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좀 전에 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산 백스코를 가보니까 뭐 기업들이 엄청 뭐 먼저 들어와서 뭐 가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아마 그 안에는 많은 걸 내놔라 이 얘기겠죠. 네, 많은 걸 내놓으면 가겠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경기 남부 하지 말고 네. 저 지방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것도 네, 방법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쪽은 그래도 수도권으로 온다는 것 자체로 그 입지에서 자기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 보여서 그렇죠. 네, 아직 그 수도권 이내 경기 남북부 기업을 주로 면담을 해봐가지고 그 이유는 안 해봐서 사실 모르는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도 감안한다면 부산이나 충청도 쪽에서 오히려 땡겨올 수 있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방법이죠. 김동래 교수님 혹시 영국고등학교 가보셨어요? 아니, 이 드론 때문에 가보진 않았어요. 옛날에 그 성인학교 유치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대지인데 또 드론학교가 생기니까 네. 우리 영국고등학교 연결시키고. 저희 당연히 학교에 연결돼요.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쉽게 얘기하면 그 육군사관학교 뭐 이런 데는 입학을 하면 그냥 이제 뭐 소위 중위 이렇게 그 되고 직장이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거 바라보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가잖아요. 예. 근데 영국고등학교는 이제 사관. 대학교 이제 가기가 좀 어렵다. 내가 한번 여기 가서 그런 길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직장 같은 것이 결정돼 있고 뭔가 앞길이 뭔가 미래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막상 아버니 그 드론 한 대를 연습하려고 해도 그 한 대가 보통 비싼 거잖아요. 다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준비를 해도 정말 선뜻 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고 다 좀 넉넉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그런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뭘 하나 대회를 나가려도 준비를 해서 다 나가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된대요. 학교에서도 그런 제도 못 해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결론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대진대에서도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영국과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데려오고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 그리고 그 드론 전문 부사관으로 육성을 해서 군대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그 드작사하고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중에서도 드론 교육 시키지만 우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드론 부사관으로 뭐 수리든 정비 뭐 이런 쪽으로든 운용이든 간에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저는 포천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대진대에 들어와서 전문가적으로 그런 쪽 취업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좀 봅니다. 교수님이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영국으로 한번 가셔가지고요. 네. 같이 가자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학 가는 애들이 한 뭐 6, 5명 뭐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대신에 올 수 있도록 입시가 워낙 예민해서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국고등학교에서 들어온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요 경쟁력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대진대에서는 경쟁력 있는 실력 있는 조금 더 실력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저도 내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애들을 뽑아서 실력은 낮더라도 여기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학생을 뽑자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드론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모든 것을 거의 특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바로바로 개편해주고 필요한 강사도 바로 채용하고 그리고 지역 학생들한테는 면접할 때 가산점을 보이지 않는 가산점을 줘서라도 우리가 뽑아주자. 장학금도 많이 주자. 장학금은 제발 재단에서 법인에서 좀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 가시적으로 서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지속적으로 바로는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될 겁니다. 많이 가져주시고. 배진대가 더 급할 수도 있고. 맞아요. 자기들이 잘 못해야 되니까. 최종 이게 너무 진지한. 지난번 중간 보고 때 저희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못 나누다 보니 오늘은 감안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조금 제가 영북고 우리 이번에 드론 학과를 김정일 교수님 전부 다 총괄하고 계신다면서요? 총괄은 아니고 기획팀에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지휘 아래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제가 정보를 접했는데 그건 아니지만 영북고가 저는 어쨌든 시간과